중국은 방금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대담한 움직임을 실행했습니다. 세계 경제 권력의 근간을 뒤흔들 한 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당신은 눈을 뜨고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도착했는지, 왜 아무도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보았을 어떤 선거, 어떤 정치 연설, 어떤 헤드라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권력의 토대에서 지진 같은 격변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당신의 삶, 당신의 일, 당신의 저축,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이것이 지루한 금융 전문 용어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규모의 경제적 지진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일은 우리 모두의 규칙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처드 닉슨이 1971년에 근본위를 끝낸 이후로 미국은 저와 다른 많은 비판적 경제학자들이 달러의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르는 체제 속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구조적 우위 위에 세워진 체제로 미국이 분수에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세계의 나머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 달러는 전 세계에서 준비 통화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나라는 무역을 하기 위해, 석유를 사기 위해, 위기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즉각적인 결과를 겪지 않고도 이 통화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지하실에 돈을 찍는 기계를 갖고 있는 것과 같고 주변의 모든 이웃이 그 돈을 유효한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 가장 큰 이웃이자 가장 성공한 기업을 가진 이웃이 수십 년 동안 당신이 찍어낸 돈을 받아들여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난 더 이상 네 돈을 원하지 않아. 나는 금을 사용할 거야. 나는 내 온 통화를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이웃들과 직접 거래할 거야.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국이 방금 한 일이며 그 영향은 정말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것이 그토록 치명적인지 더 설명하기 전에 당신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해야겠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중국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달러가 세계 준비통화로 기능하는 현재의 체제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큰 경제적 왜곡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5%도 되지 않는 나라가 지구 자원의 약 25%를 소비하도록 미국에 허용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단지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사주는 더 많은 부채를 팔기만 해도 해마다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자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제가 매달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면 우리의 신용카드는 언젠가 한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40년이 넘도록 연속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치르는 대신 세계의 나머지는 미국 국채를 사줌으로써 그 생활 방식을 계속해서 자금 조달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이 증권들의 가장 큰 해외 구매자였습니다. 정점에서 중국은 질 1,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했습니다. 이는 멕시코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의 전체 B보다도 더 큽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셈이고 미국은 그 빌린 돈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자금 조달하고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한 감세를 뒷받침하며 대기업들을 구제했습니다. 명백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자를 자금 조달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석은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호 이익이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저렴한 자금 조달을 얻었고 중국은 거대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선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결정적인 권력 역학을 가립니다. 중국에는 진정한 대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달러를 쌓아두면 그 달러는 어딘가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가장 안전한 선택지는 미국 국채였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막대한 달러 흐름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깊은 유일한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 자산을 미국 증권에 보유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의 금융 권력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이 자산들을 동결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은 1,000억 달러가 넘는 국가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대규모로 새로운 달러를 발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 보유분의 실질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매우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미국은 사실상 다른 나라의 3천억 달러를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금융 시스템 역사에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달러 표시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어떤 나라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할 때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 입장이 되어보세요. 그들은 미국 국채에 8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들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그들을 분명히 최대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을 제한하며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나라가 행정명령으로 동결할 수 있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노출을 줄이고 다변화하며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그것을 성급하게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산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데이터는 이 추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 증권을 팔아왔습니다. 정점에 1조 3천억 달러가 넘는 수준에서 오늘날에는 8천억 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5천억 달러 이상, 즉 반비엔, 조가 미국의 적자를 더 이상 자금 조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보유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준비 자산을 다변화하고 석유를 요한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수십 년 만에 보지 못했던 규모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모든 보유분을 처분했습니다. 인도는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현지 통화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세계 무역의 중심에 두었던 전체 시스템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미리 말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상관없다. 미국은 언제나 구매자를 찾을 것이다. 달러는 너무 크다. 진짜 대안은 없다. 중국은 이 모든 증권을 팔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너집니다. 첫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은 20년 전에는 사실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체계적으로 대안을 구축해왔습니다. 중국은 SIPS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의 자체 시스템으로 본질적으로 중국판 스위프트입니다. SIPS를 통해 중국은 워싱턴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왈웨이웨이의 국제 무역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 국가와 통화 스왑을 맺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에 조한 클리어링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금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수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구매자 중 하나였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지만 모든 추정은 중국이 수천 톤을 축적했음을 시사합니다. 왜 금일까요? 금은 미국 증권에는 없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될 수 없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이고 손에 잡히는 부입니다. 만약 미국이 내일 중국의 모든 달러 자산을 동결한다 해도 이 금은 가치를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이 증권을 팔아 스스로를 해친다는 주장은 단기 전술과 장기 전략을 혼동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중국이 모든 증권을 한 번에 시장에 던진다면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공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타는 건물에서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것과 조직적인 대피의 차이입니다.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만 훨씬 적은 피해로 가능합니다. 중국은 더 큰 전략적 함정을 피할 수 있다면 일부 손실을 감수할 여력이 있습니다. 미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남는 것보다 지금 통제된 손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당신이 정말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아직 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이 분석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단지 중국이 증권을 판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구매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엄청납니다. 매년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기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만 해도 이제 연간 6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미국은 부채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습니다. 이미 빚진 것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만 해마다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외 구매자들이 매수를 줄이면 누가 그 증권을 살까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를 사는 것에는 기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스스로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돈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동안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수조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4조 달러 미만에서 정정기준 9조 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키웠습니다. 이는 무에서 5조 달러 이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4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20%에서 40%까지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폭등했고 임대료는 치솟았으며 실질 임금은 하락했습니다. 노동계층은 큰 타격을 받았고 반면 자산 소유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모든 화폐 창출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FED가 돈을 만들 때 그것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저에게 묻는다면 답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게 풀 수 없는 수학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지출을 대폭 삭감하든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아니면 페드가 계속 돈을 만들어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부채를 사들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뜻하고 이는 당신의 돈이 더 적게 살 수 있다는 뜻이며 당신의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쉬운 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표에 있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입니다. 달러에 기반한 시스템은 반세기 넘게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의 토대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외에 수백 개의 군사시설을 유지하고 국가들의 금융적 압력을 가하며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국방 예산을 지탱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달러의 특별한 지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가 약해지면 미국의 영향력 전체 구조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중국도 자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압박을 받고 인구는 고령화하며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완벽하다거나 미국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세계가 더 이상 모든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 즉 달러 바구니에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선택지를 갖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들은 진짜 선택지를 갖게 되었고 그 선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릭스의 성장을 보세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이 나라들은 오늘날 G7보다 세계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공동 무역 통화의 창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방 기관들과 경쟁하는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릭스에 가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석유를 조한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의 강함을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다른 통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기둥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는 비릭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들은 현지 통화로 거래하기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자국 통화로 거래합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루피와 루블로 거래합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안으로의 거래를 논의합니다. 이 각각의 협정은 작지만 함께 보면 중요한 추세를 형성합니다. 중앙은행들은 행동으로 선호를 드러냅니다. IWF 데이터는 전 세계 준비 자산에서 달러 비중이 20년 전 70%를 넘던 수준에서 오늘날 약 58%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금은 기록적 수준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한 해에만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가 더 이상 그렇게 후하게 달러의 특별한 지위를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달러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제한적이며 위험합니다. 미국은 달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덜 지배적인 다극 세계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겸손을 요구할 것입니다. 역사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혹은 미국이 압박, 더 많은 제재, 그리고 전략 자원의 통제를 위한 직접 조치까지 포함해 세계를 강제로 달러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경제적 전환을 지정학적 대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혹은 미국이 현재의 길을 계속 가면서 더 많은 돈을 만들고 더 많은 부채를 쌓아 올리고 결국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경착륙 시나리오이거나 결국 점진적 분절화입니다. 세계 시스템은 통화 블록으로 갈라지며 달러 블록, UN 블록으로 나뉩니다. 세계는 더 불안정하고 더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극적인 붕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지속적으로 침식될 뿐입니다. 중국이 한 일은 고립된 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고 대안이 있으며 더 이상 달러 시스템의 포로가 아니라는 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전 세계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켜보며 중국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달러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뿌리를 내리는 순간 과정은 스스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증권을 팔고 이는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이는 미국이 부채를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들고 더 많은 화폐 창출로 이어지며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달러에 대한 더 적은 신뢰로 더 많은 증권 매도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부정적 피드백 순환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자라온 세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수입품은 더 비싸지고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미국이 부채에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교육, 인프라, 공공 서비스에 쓸 돈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재정 위기에 빠지면 수백만 명이 의존하는 프로그램에서 큰 삭감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추상적이지 않고 이 중 어느 것도 단지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월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좌절시키는 것은 이 중 어느 것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모순을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했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한 일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질서의 훨씬 더 깊은 변혁의 시작일 뿐이며 당신은 다가올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래된 질서는 무너지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